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이 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평화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있었죠.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10명 그리고 김경진 의원까지 모두 11명이 집단 탈당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비당권파가 탈당을 할 때는 이제 공천 과정 속에서 파동이 있다든지 할 때 나오는데 지금 총선이 8개월 남았는데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소수 정당에서 분당 사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정당 정치에서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현재 그 민주평화당을 이끌고 있는 정동영 그 대표 체제에 대한 리더십이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긴 했어요. 네네. 그래요. 뭐 정동영 대표도 이 당권파의 거치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당권파들은 이제 뭐 그냥 당을 사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뭐 한 5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분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 빼놓고요. 중립파라고 하는 분 세 의원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정동영 1인 당대표 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정계 개편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약간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가장 큰 거는 과연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자신들이 막강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평화당은 지난 8월 6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1,900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평화당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1%입니다. 그러니까 1%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69%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뭐 호남 신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연쇄 분당을 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연대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겁니다. 그러니까 비당권파들이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중요한 흐름은 지난주서부터 최고회의에서 문병호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9월이 문제 곧 추석인데 9월 전까지 추석 전까지 당 지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손학규 대표 체제가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뭐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바른미래당의 연쇄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고 다만 그 안에 이제 호남 출신 의원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 민주평화당의 탈당파와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 대 당으로 해서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하고도 상황이 비슷해요. 같은 듯 달라 보이는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내용을 겪고 있고 지금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는 뭐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의 대항해서 뭔가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갈등의 원인들, 그래도 내년 총선 어떻게 쭉 이어질까요? 가장 큰 거는 현재 지도 체제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일종의 현 지도부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일정한 득표를 가지면 일정한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자꾸만 소수 정당에서 지금 파편화되고 있는데요. 일말의 가능성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고 경우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당권파로부터 자신들이 공천 학살 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여하튼간에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여다야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은 뒤에서 웃고 있는 결국은 야권이 분열되면 그만큼 이제 여당은 유리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막판 되면은 또 합정연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이제 내년도 뭐 총선과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은 역시 이제 유승민 지금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이러한
지난 대선에서 2등, 3등, 4등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합정하느냐라는 것도 더 나가서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정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자기 거를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